상품을 가입하는데 어떤 상품? 안녕하세요. 또리와 봄과 함께하는 더 리봄 아니지 죄송해요. 차이 에듀케이션 왕이철입니다. 또 리봄도 좀 보고 오세요. 워낙 이제 차이 쪽에만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성공재테크 이제 해서 제가 3월 17단계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번으로 그래서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것을 보니까 5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있죠? 현금,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 그 다음에 실물. 그래서 현금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현찰이에요, 현찰. 은행 예적금 등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여기서 파생되는 펀드도 그냥 다 주식으로 할게요. 증권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 일반 개인들이 제가 거래하시는 경우를 거의 못 봐서, 우리들 같이 초짜 재테크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채권 단위도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은닉해서 상속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분산 운영한답시고 막 쪼개가지고 채권에 몇 프로, 주식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 예적금과 뭐가 다른지 잘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뭐 후순위 채권 잘못 가입했다가 부도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채권이 어쨌든 존재는 한다.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물자산, 팔아서 돈 되는 모든 것, 그림, 예술품, 골동품, 뭐 이런 어떤 원자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실물자산, 이렇게 보시면 총 5개의 운영자산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한번 걸러 볼게요. 우리가 3원 7단계를 배웠어요.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된다. 원금을 잃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품을 가입하는데 어떤 상품? 매매 차익을 통해서, 즉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맞춰서 수익을 내는 매매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나는 것들은 일단 하지 말자. 그게 원금을 잃지 않는다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5대 자산을 봤더니 그게 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볼게요. 주식. 매매 차익이네요. 그럼 아웃. 실물, 금, 떨어진다 올라간다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추기 어려워요. 주기를 공부해서 맞춘다 뻥이에요.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리고 그들이 강의를 할 게 아니고 부자가 됐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남았어요? 주식이랑 그러면 실물은 아웃이네요. 채권은 어차피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금액도 적고 예적금과 차이가 없으니까 얘도 제외. 그럼 이제 예적금과 부동산밖에 안 남아요. 자, 근데 예적금은 물론 이제 갖고 있으면서 이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원금도 잃지 않고 예금자보다 굉장히 안전한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계속 낮아져서 지금은 저금리 시대. 근데 안전해서만 그런 건 아니고 또 자본주의 인플레이션의 본질의 성격을 따라가다 보니 어찌 보면 계속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남아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남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되게 신기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의 투자법도 있지만 갖고 있으면서 뭐를 받아요? 월세를 받는 보유자산의 소득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더라. 우리가 투자할 때. 근데 보세요. 부동산은 또 더군다나 이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없으면 안 돼요. 의식주에 해당하는 필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5대 자산, 우리가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3원칙 7단계를 지키면서 저희가 자산을 운영하면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에는 적금이 맞고요. 그때는 수익을 보는 구간이 아니고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돈을 모으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월세를 받거나 월세를 받으면서 매매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동산 투자로 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근데 이제 거기에도 반론이 많죠. 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돼서 부동산 인기가 없을 거고 떨어질 거고 폭락할 거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또 차근차근 같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가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대 자산을 얘기할 때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부동산을 빼놓고 재테크를 논하기 어려운 곳이 한국의 자산관리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